왜 대학에 갔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우리는 한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아닙니다.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사라져버린 이곳. 우리는 왜 대학에 왔을까요? 우리나라 대학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부재된 대학 캠퍼스는 죽은 곳입니다. 교수가 선생이잖아요. 선생의 가장 좋은 보람은 뭘까? 학생이 없으면 자기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학생들과 대화를 지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변화를 바라는 3명의 교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강의실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물음에 답을 구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수업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철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학생이 뭔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23년째 철학을 가르치는 김영철 교수의 수업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뭔가 다릅니다. 지금껏 강의실에서 들어보지 못한 물음과 마주합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같이 알아나갈 것인가? 거기에는 선생과 학생의 구분이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번 서양윤리학사 시간에 이 철학자는 반드시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안 다루면은 이거 안 된다 하는 사람을 5명, 철학자 5명을 지금부터 2분 17초 합의하세요. 무슨 일일까요? 교수는 한 학기 교육 과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배우고 싶은 철학자를 정하라는 것이죠. 칸트 무조건? 휴머고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롤즈라든지 하시죠. 남들이 많이 안 할 거를 첫 번째. 첫 시간부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요 앞에 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얘기하시죠. 칸트랑요. 아니 하나만. 칸트. 네? 저희 흉. 롤즈. 예. 루소 좋죠. 학생들끼리 한 학기 배울 내용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믿는 거죠. 교수는 학생 한 명보다는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전체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하는 서약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대표가 나와서 이제 선서하고 수업 서약서라니 다음에 사항을 처음 듣는 확인해서 말입니다. 서약합니다. 강의 담당 교수와 강의 조교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한 학기 동안 성실히 강의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까? 교수와 모든 학생들이 서약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입 한 번도 안 떼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수업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은 좀 사실 이런 수업이 처음이라서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유쾌한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이 자리에서 첫 만나면 이 늘 대학 궁금한 게 3대 있습니다. 인기 강좌인 정효찬 이 교수의 수업의 제목이 수업입니다.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뜻이죠. 과연 이노베이션이 뭘까? 이노베이션이 뭘까요? 이노베이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노베이션 뭘까요? 새로운 거. 이노베이션. 네, 뭘까요?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 수업은 항상 웃음으로 시작됩니다.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출석 부를 때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좀 일어서서 여러분들 얼굴 좀 확인하고요. 평범한 일어서서 출석이 어떤 아닙니다. 롤 모델 갖고 자신의 롤 모델을 말해야 하죠. 김한빈 양? 김한빈. 학생들이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 김한빈 군. 예. 저는 링컨이요. 링컨. 이건 거의 초등학교 때 끝냈던 분인데. 링컨 대통령 어떤 면이?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헌신한 분을 닮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 군. 저는 고 스티브 잡스 분을 존경하는데요. 스티브 잡스. 박주영 씨, 축구 선수 박주영 씨가 저의 롤모델은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요. 제가 성악을 전공하는데요. 파워티브처럼 노래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한 소절 들어볼 수 없겠죠 지금. 한 소절 해주실래요? 초면에 노래까지 부릅니다. 첫날부터 금세 친해진 느낌입니다. 학기 초에 롤 모델을 좀 선정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 그들의 생각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 순간에 한마디씩 하고 나면은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출석 프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바마가 수업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기도 하고요. 스펀지밥 같은. 김정주 회장, 예, 이건희 회장, 예, 박명수 씨, 예, 잡스, 예, 김구라 씨, 예, 파바로티, 예, 나루토, 예, 한량. 출석만 불러줘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수업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화기를 꺼내세요. 전화기를 꺼내셔서 지금 무음과 진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소리로 바꾸세요. 바꾸셔서 또록또록 소리 나게 하셔서. 수업 중에 휴대폰을 꺼내라니 학생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최소 10명에게 문자를. 뭐라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탈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놀러온 연주회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도 당황스럽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더욱 낯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답이 올지 은근히 긴장됩니다.
아름다운 소리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많이 다릅니다. 때로 무성의한 답장도 있습니다. 모두 내 모습입니다. 엄마가 생각하기에 난 뭐 어떤 것 같아요? 놀란 부모님 전화입니다. 그냥 가벼운 물음이었는데 예. 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 엄마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껏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당신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도 제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이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약간 문화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네, 처음으로 대학생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가벼운 듯 보이지만 더 진지하게 자기를 탐구할 수 있는 수업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즐겁다라는 말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에는 무게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업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무게감을 갖는 건 아무래도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뭐 그런 수업들일 수 있겠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수업과 그리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업에 동참해 주셔서. 오늘 첫 수업이시죠? 예. 기분이 어떠세요, 교수님? 뭐 늘 좋죠 뭐. 방학 때보다야 학생 가르치는 게 재미있는 일이니까. 예. 34년째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김광현 교수입니다. 여기 있는 게 주거고 이쪽도 주택이란다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작은 거 큰 거에 건축학과 중간 4학년생들을 위한 설계 수업.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게 아까 400명 정도가 영화에 나오는 아파트가 건축학개론이 한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400명을 가족으로 이렇게 자기가 나눴잖아. 왜 그렇게 나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생각이 났어? 났어. 400명이 공동체로 살 집을 설계하는 게 과제죠. 첫째, 그 지역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땅을 오늘 오후나 내일쯤 뭐 가라고. 가서 거기서 그 대지를 잘 읽으시라고. 집에 그냥 돌아오면 똑같은 집에 살지 말고 사람의 서로 다양한 지금의 삶을 들여다보고 주택을 만들자. 게 첫째. 그렇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어디 가시려고? 네. 저희 설계하는 사이트로 갈 건데. 밥 사러 가려고요. 서울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가상의 집이지만 어느 땅에 세울지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는 1층이 상가임대가 많고 여기는 그냥 통째로. 대부분한테. 재개발 지역인 상암동과 강남 아파트 단지도 답사 중입니다. 어느 땅에 어떤 집을 설계할지는 각자의 몫이죠. 다음 날 학교에 있는 작업실. 위로 올라가면 있고요. 이렇게 통과하는 길을 만들 수 있어. 수업이 코앞인데 다들 바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동을 만들어야지 뭐. 지금 뭐 하는? 과제를 좀 덜해서 지금 빨리 하려고요. 어제 답사 갔다 오셨잖아요. 네. 준비할 시간이 밤을 샜어요. 밤새셨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사이트 애널리시스 설계할 집에 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발표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 교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느꼈던 점은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매개체가 도입이 되면은 그전엔 없던 지역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길 것이며 몇 퍼센트 정도 돼? 기존 거주자하고 이 외국인들하고 하면? 그거를 아직 조사를 못해서 제가 수를 구체적으로 못 나눴습니다 지금. 그러면 못 나눌 텐데.
그래서 400명 못 나올 텐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몇 %냐 이거. 이게 8대2면 이 8을 어떻게 나눌 겁니다. 이분의 날카로운 비평은 명성이 자자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같이 책임지고 키워주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어느 정도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거나 정말 이렇게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방법 없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며칠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이 설계 이렇게 너무 빨리 나갔어. 이거 아니야. 네. 회사원이어서 그냥 옷가지랑 자는 공간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집을 상상하라는 주문이죠. 유닛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주한테 가서 이렇게 브리핑하냐? 근데 건물을 만들면서 왜 타입은 만들지 않냐? 이상하지 않니? 뭘 만든다며? 그래서 건축가가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냐 이거야. 게으르면 안 되지. 꾸중을 듣습니다. 자꾸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답습하고 그러면 그 학생이 아니지. 먼지 한 톨 남김없이 탈탈 털린 기분이네요. 분들은 되게 많이 흔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좌절 배우려고 학교 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좌절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좌절을 했다. 이거 큰일 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은 여러 번 해보는 게 좋다 이거죠. 그 모든 학생이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학생이 이걸 알아들었을까?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만들면 이걸 한 방향으로 할 텐데. 차가 2대 정도. 한 달 후 대략의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얼개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해요? 언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살짝이 아니지. 그거는 큰일 나지. 아니 나는 이렇게 했다가 이게 또 갑자기 독신자와 함께 살 공동주택을 만든 초이 씨. 설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요 유니트들이 파랗게 만들었다, 요거 빨갛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짓고 부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놓은 거거든. 이 퍼블릭한 존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이게 변화만 만든 거지. 그러면 너 안 만들면 이걸 차곡차곡 모으잖아. 밤새워 만든 석현 씨의 모형도 말짱 헛수고가 됐습니다. 석현 씨입니다. 수업 중 어디 가는 걸까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와서. 안 돼요. 저 오늘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아 진짜요?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진짜? 네? 네. 오후 3시인데 이제야 첫 끼니를 먹습니다. 맛있게 먹네요, 되게. 그래도 먹어야 힘을 내죠. 도망가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나름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 부분을 고쳐봐가 아니고 정면으로 이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막 훅훅 한다니까요, 진짜. 아까 막 만들어 온 것도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고치게 생각보다 나요. 고칠 거야? 네, 뭐 하나 고치면 다 고쳐야 되니까. 조금 할 게 많아요. 근데 답답하대요, 걔네들이? 아니 모든 설계가 다 답답하지 뭐 지만 답답한가? 우리 학생들 생각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누가 그럼 학생들의 입을 막았고 누가 학생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이 부족한 겁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계속 자극을 줘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답하지 못할 질문을 가지고 그랬어. 네가?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김영철 교수의 학생들입니다. 숙제를 하는 중인데요. 아메리칸 프래그티즘. 근데 어차피 우리 그 질문 더 못해. 교수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찾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임팩트가 있으면 우리 걸 가야겠지. 교수님이 뭐 대답 못할 질문을 좀 정하셨어요? 대답 네, 못하실지 나름 모르겠지만 정하긴 했는데. 뭐 대답하실 것 같아. 다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니까. 네가 뭔가 이제 교수님 수업이 이제까지 저 4번 들었는데 4번 들으면서 교수님이 전반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지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같은 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 아닌 김영철 교수의 방입니다. 미리 올라온 질문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을 통하여 등장한 이 학생들하고 지금 질문 배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교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것 같으세요? 저희는 1시간 반 토론하는 경우가 답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요. 교수는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못하시면 좀 교수님. 뭐 살짝 망가지겠죠. 그런데 그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가 모를 수도 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교수님이 절대로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을 준비해 오셨죠? 살짝 긴장이 됩니다.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쉬운 거를. 그렇지. 인간적으로 좀 봐줘야지. 난생 처음 교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뭐 교수님이 질문하라 그러니까 또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적에 수동적일 줄 알았는데 칼을 가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있는가? 정의의 정의는 무엇인가? 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철학적 사고와 일상적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 철학은 반드시 사회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과연 교수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각 팀별로 8개 질문 중에서 우리가 8개를 다 답변할 수는 없어도 저거 2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당했습니다. 질문이 되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2문제를 선택한 것을 지금부터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나도 지금 답변을 준비할 테니까. 그럼 그렇지. 교수가 호락호락 답부터 줄 리 없죠. 그런데 실은 내색이 없습니다. 친구들 질문을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거든요. 교수도 학생들도 생각에 빠졌습니다.
윤리학을 선택하냐? 윤리에 따르는 거고 덕치주의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란 말로. 이거만큼은 내가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네 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문을 틀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안다. 이걸 꼭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철학은 반드시 사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이 사회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되는 학문도 아니고 사회 문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문제화시켰다라는 뜻이 좀 담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언어 자체 안에 이미 철학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기준은 따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서 세울 수 있느냐 할 때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어라는 데에서 과연 기준이 나오겠냐 이거죠. 과거 사실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현재 우리의 좌표를 아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문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내냐에 따라 그 가치가 주어진다고 하기보다도 이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어떠한 가치들을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또 학문의 의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몇 친구들은 아는데 다른 수업에서는 말을 안 해요. 예, 뭐 바뀔 수는 없고요. 뭐 말을 안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수업은 확실히 사람을 말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더 말을 안 하죠. 앞에서 문제 풀고 있는데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나 거기에 좀 많으니까 그런 걸 보고 좀 배워가는 게 많은 수업인 것 같아요. 철학은 답을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교수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학생한테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뭘까? 이 정도는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수는 학생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대학에서도 시험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학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주제는 그냥 나에게 10가지의 질문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10개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질문만 10가지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를 잠깐 좀 꺼내 보십시오. 그 중간고사 중에 보면은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10개의 질문, 정답이 없는 시험. 질문을 하시면서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이 문제입니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가장 그 답은 인상적인 스스로에게 해야 질문이 합니다. 있나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서른 살의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요즘 무엇이 삶을 즐겁게 하니? 난 왜 이렇게 사는가? 아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건지 좀 고민이 들었었어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이번 과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질문이 왜 안 나왔을까요? 그냥 좀 제대로 질문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답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쉬울 줄 알았는데 제 꿈이 뭔지가 저가 궁금해서 제 꿈이 뭔가 그거랑 그다음에 내가 지금 행복한가 뭐 이런 질문.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학생들이 공지를 했을 때는 또 학생들은 정답에 가까운 질문을 찾아내겠죠. 멋있는 질문들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평가를 좀 배제를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솔직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하더라도 10개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니까 진짜 자기 속을 파고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교수님 시험 문제를 유명하시죠? 시험 문제 시끄러웠었죠. 네. 2002년 신문 전면을 장식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대학 시험 문제 사건. 그 주인공이 정유찬 교수입니다. 암기를 잘하는 친구 말고 정말 그 자리에 있었는 친구들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발표, 그 발표들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죠. 이 문제들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수업 중 서로의 생각을 자극했던 사건 사고들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공부해온 예상 문제가 적중했을까요? 문제를 푸는 표정이 진지한데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었는데 나와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딱 시험지를 받자마자 좀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온 걸까요? 언뜻 보니 이름 옆에 용인, 일산, 분당 등 지역명을 쓰네요. 조별 활동을 한 조원들과 친해져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팀워크를 묻는 것입니다. 그 통합거리 조원들 통합거리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예상 못해서 그건 좀 당황스러웠어요. 좋았어요. 다른 거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고등학교처럼 그냥 뭐 PPT 뭐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외우고 뭐 그냥 그런 식이었는데 또 조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수업 내용들이 다 생각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저한테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적는다는 게. 예, 우리 수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육 전체에 있어서의 평가의 기준은 대체로 답이었었죠. 나의 생각들, 우리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했다가 이게 또 갑자기 위로 왜 오냐? 둘 중에 어느 거가 맞는 거야? 애써 만든 설계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던 초이 씨. 작업실에서 초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초이 씨,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 중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죠? 그냥 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로 목적을 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고. 교수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델도 만들고 그랬어? 네. 근데 이거 모델이랑은 좀 그냥 다른 오늘은 느낌이고요. 초이 씨 차례입니다. 또 가지고 왔네. 네, 제가 일단 문제를 해석하는 것부터 조금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2, 3, 4, 5, 6위는 지금 빠지고 그냥 초이 제가 씨가 크게 복잡했던 두 가지의 속마음을 주요 털어놓습니다.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는 독신을 제가 전체 2, 3, 4, 5, 6인으로 그거를 조합을 바꿔서 독신의 뭐 주거를 바꾸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독신을 어쨌든 저는 좀 그 사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포함을 시키고 싶고 단지대 문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불안해는 하지 마. 그 일의 순서가 이게 많이 늦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걱정인데 불안해하면 안 돼. 불안해할수록 이게 아까 시간 내에 나는 한다. 30분 내에 한다. 2시간 내에 나는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딱 다부지게 하라고. 더 집중력을 하라고. 지금 얼굴 표정이 약간 불안해하는 네, 아니, 제가 표정인데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연담 갔다 오고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비우면서 좀 머리가 차분해지고 또 생각해보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을 때 한 2주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몰라.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참 개면적어. 앞에 서 있는 게. 근데 저보고 수업을 해줄 테니까 나오라 그러더라고. 거기에 있는 그 지식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아 선생님이 저렇게 혼자 바쁜 양반이 그때 샌드위치도 사다 줬어. 너 밥 못 먹었지? 그러면서 밥도 사다 줘. 감동했지. 무릇 선생은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 엄청 바빠요. 나갑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엄청 바빠요. 설계 마감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400명이 공동체로 살 집이 완성돼야 합니다. 너 벤치 맘대로 그린다? 얍. 작업실 곳곳이 초비상입니다. 어차피 잠은 포기했습니다. 설계에 맞춰 작은 모형을 하나씩 세우는 작업입니다. 조이 누나 많이 했어? 열심히 고기 생산 중. 대박. 이걸 몇 개나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 4개씩 한 유닛당 그렇게 해서 조합하려고. 오늘 아예 그럼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아마 첫 할 때쯤 모르겠는데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새벽 3시 잠을 깨러 나온 석현 씨입니다.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여기? 이제요? 머리도 좀 비우고 생각도 좀 해보고 힘들죠? 힘든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밤새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같이 좀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요령도 생기고요. 그리고 밤새는 것도 그렇게 힘들죠. 다시 설계도에 세울 집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나의 꿈이기에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교수는 오자마자 작업실로 향합니다. 밤새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우리 4학년 원래는 철호 오빠까지. 제 다른 사람들 어디 있지? 불쌍해요. 네? 아니 어떡하지? 불쌍해. 아니 넌 어떡하지? 굶어? 아니요 아직 먹진 않았어요. 굶을까? 어떻게든 먹긴 먹어야 되긴 한데. 사줄까? 빵 사줘?
해줄 수 있는 게 밥 먹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사줘? 아무거나 맛있는 햄버거? 네, 고맙습니다. 그래? 조금 이렇게 힘들죠.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는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좀 버거울 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해내는 거 보면 참 용탄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가서 내가 빵을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할 수 있냐 이거지.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만든 작품을 학교 복도에 전시해야 합니다. 저번에 모델이 유한성이라서 일단 완성. 친구들과 교수 앞에서 작품 해설도 하죠. 이야. 석현 씨가 설계한 400명의 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야, 이 창도 다 그렸니 이렇게? 네. 창 표현한 사람은 공석춘이밖에 없는 거야. 오늘만큼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옥상을 다 함께 쓰는 공간으로 만들고 5층엔 가게를 열어 이웃이 자주 만나도록 했습니다. 모델에서도 아직 서툴지만 작품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빠지게 해가지고 처음에도 그렇지만 이 배치는 잘 잡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플랜을 다시 펼쳐가지고 사연 많았던 초이 씨 작품입니다. 모여져 있는 유닛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이게 모이는 방식을 달리했으면서 불구하고 체험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이게. 그게 좋아서 잘했다. 밑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난 그게 좋다고 생각했다 이게. 독신자와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공동체. 골목길 많은 나지막한 집입니다. 한 학기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고생은 많았지만 보람이 있다 이거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희망이랄까 그 포부를 가지고 늘 프로젝트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능숙하게 잘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지면. 김광현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너무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특히 저희 반 학생들에게도 되게 엄청 성심성의껏 한 명 한 명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시점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되고 싶은 그 어떤 모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살면서 왜 내가 나한테 누군가 너의 동기를 물었을 때 저는 왜를 설명하지 못하는 삶을 되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왜냐면 소소한 거에서부터 왜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냥 몸만 있더라고요. 전 진짜 와서 솔직히 너무 답답한 게 저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의문이 들면 계속 그걸 파헤치고 이게 솔직히 학문인 건데 공부하다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파헤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면 과제 못 끝내고 시험 못 끝내요. 시험 문제 가르쳐준다는 교수님 수업은 한 학기 내내 안 들어요. 마지막에 시험 문제 알려주는 그 순간까지 미리 공부하는 것도 아까워요. 우리 기업체분들께서 항상 이제 대학생들이 뭔가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얘네들 못 써먹겠다. 제대로 대학에서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학은 실무를 회상 뽑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김영철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 남았습니다. 연구실 출입문에 메모지를 붙이고 있네요. 글씨가 써 있는데 뭘까요? 질문을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수업 시간에 다 질문을 받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종이에 써서 내라. 답변하려고 이렇게 딱 붙여놔야지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10월부터 모인 질문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못다한 질문을 벽에 붙여놓도록 했죠. 아, 이 애들이 뭐 그냥 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가 굉장히 활발하고 좋았다는 얘기예요. 교수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질문들입니다.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 요 문제하고 그동안 모인 질문들을 다 떼어냅니다. 이 문제하고 질문들을 가지고 어디로 갈 모양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을 어떤 질문했는지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수업이 열린 수업이 되려면 학생과 교수 사이만 열려서는 안 되고요. 학생과 학생 사이도 열려야 됩니다. 학교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교수의 마지막 수업은 강의실이 아닙니다. 영문 모르는 학생들은 어리둥절한데요. 질문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받은 질문들을 학생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물음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소중한 공부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진짜 질문 자체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해야 되나? 들어오면서 그냥 탄성이 저절로 나오던데요. 오, 막 이러면서. 놀랬죠. 아니,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수업 시간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가슴 뛰게 했던 질문들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에 답을 달기도 하고 질문이 꼬리를 잇기도 합니다. 교수도 마지막 답변을 합니다. 학기 초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꼭 구하십시오. 저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번 나누는 그런 안중이 날 따라와서 악수해야 됩니다. 자, 수고했어. 야, 아이야.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수고했다. 대학이 무엇인지, 인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움이 무엇인지, 이제껏 당연했던 것들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은 이 단단한 얼음을 향해 앞으로도 수많은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학기를 통해서. 저는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여기 적은 대로 저는 아마 계속 질문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저기 유리창으로 붙여놓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봤.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는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고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